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 진짜 예쁘고 얇고 또 고급스러워서 신나게 잘 쓰고 있는데요. 저는 폴더블 폰을 매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폴더블 디자인이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성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갤럭시 플립도 카메라 사용 팁 영상을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갤럭시 폴드를 매일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10가지 활용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 기본 세팅부터 만져볼게요. 카메라 비율은 3:4로 설정해야 합니다. 미러리스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 사이즈의 최대 면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3:4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프로 모드를 사용할 때 사진 형식은 가급적 로우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후반 보정할 때 관용도가 JPG와는 완전히 다르고요. 파일 사이즈도 30메가를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 용량이 지금은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용량은 아니기 때문에 로우로 설정해주면 좋습니다. 프로 모드를 쓴다는 것 자체가 공들여서 촬영한 장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나중을 위해서도 로우 포맷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죠. 추가로 그리드는 무조건 켜주세요. 정갈하게 수평 수직 딱 맞는 사진을 좋아하는데 이게 눈대중이랑 기준이 있는 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참고로 카메라는 잠금 버튼을 2번 누르면 바로 실행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확하게 보고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촬영할 때 갤럭시 폴드를 펼쳐서 촬영해주세요. 제가 3:4 비율로 사진 사이즈를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폴드 SE는 펼쳤을 때 9:10이거든요. 폴드의 그 넓은 스크린 장점을 활용해서 시원하게 프리뷰 모니터로 쓸 수 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도 이런 사이즈의 모니터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없죠. 이렇게 사진을 크게 보고 실시간으로 결과물을 보면서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사진의 새로운 구도를 발견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던 디테일까지도 보게 됩니다. 폰을 완전히 접지 않고 적당히 구부린 상태를 플렉스 모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치 미러리스의 틸트 스크린을 쓰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감 촬영할 때 모니터링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도 플렉스 모드로 화면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고요. 극단적인 로우 앵글 촬영을 할 때나 또 빌딩 숲 사이로 하늘을 찍는 촬영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앵글과 시선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여행 사진을 남기기에 좋습니다. 플렉스 모드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삼각대처럼 고정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로 촬영은 바닥에 내려놓고 어느 정도 틸팅 앵글도 조절이 가능해서 더 유용해요. 세로 촬영도 일단은 스마트폰이 자체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장노출 사진은 삼각대 없이는 답이 없잖아요. 그 한 컷 때문에 삼각대를 챙기기도 애매하고요. 그때도 폴드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후면 카메라의 화질이 전면 카메라보다 훨씬 좋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아예 뒤집어서 감으로 촬영하시는 분들 많죠. 갤럭시 폴드는 펼치면 커버 스크린과 후면 카메라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카메라 앱에서 커버 스크린을 활성화한 뒤에 커버 스크린에서 터치 잠금을 풀고 촬영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 최고 화질의 카메라 모듈로 셀피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행을 가면 SNS나 구글에서 사진을 검색해보는 편입니다.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도 보고 또 보통은 가장 예쁘고 대표적인 사진이 명소인 곳이 많기도 하고요. 그럴 때 서클 투 서치로 손쉽게 검색해서 미리 지도에 저장을 해두기도 하고요. 또 워낙 스크린이 넓기 때문에 카메라와 레퍼런스 사진을 멀티태스킹으로 실행해서 사진을 보면서 촬영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보니까 이거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캡처뷰 기능을 잘 쓰는 편입니다. 카메라 앱에서 캡처뷰 아이콘을 누르면 마치 멀티태스킹 화면처럼 왼쪽에 제가 찍은 사진이 연속으로 보이게 돼요. 이 기능은 구도가 좋은 곳에서 좋은 타이밍에 피사체를 함께 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큰 스크린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보고 직전 사진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구도가 괜찮은 곳에 마음에 드는 A컷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찍으면 됩니다. 멀티 카메라가 있지만 대다수는 본인에게 가장 편하고 잘 사용하는 화각의 카메라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같은 장소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꼭 한 번은 울트라 와이드로도 보고 광각으로도 보고 또 망원으로도 한 번씩 프리뷰를 해보면 생각했던 사진과 완전히 다른 시각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결국 사진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이고 추억이기 때문에 더 넓은 그때 모습의 기록과 더 디테일한 기록을 모두 남겨둔다는 의미에서도 써볼 만해요. 좋은 사진을 찍고자 많이 노력했지만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갤럭시 AI 필살기를 꺼내 들어야죠. 원하지 않는 피사체를 지우는데도 사용하고요. 피사체를 옮기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리 찍어둔 셀피를 풍경사진과 합성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원판을 잘 찍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진은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특히 피사체 지우는 기능만 잘 알아둬도 건질 사진이 늘어날 거예요. 사진 촬영을 해두고 보니까 너무 앵글이 좁아서 아쉬운 경우가 있죠. 후보정에서 크롭은 많이 하는데 사진을 넓힌다? 이건 말이 좀 안 돼 보이잖아요. 갤럭시 AI 생성형 채우기를 이용해서 사진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이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살짝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진 기울기를 살짝 기울이면 주변에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걸 생성형 채우기로 채우고 다시 반대로 돌려서 한 번 더 생성형 채우기를 하면 수평이 맞는 넓은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이 주는 현재 가장 차별적인 가치는 촬영 경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 타입의 스마트폰에서는 한쪽에서 보고 반대쪽 카메라로 촬영하는 형태가 당연했잖아요. 그런데 폴더블 폰은 창의적인 방법과 구도로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몇 번만 따라해보면 누구나 잘 쓰게 될 기능이니까 갤럭시 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따라서 사용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폴드6도 진짜 얇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폴드 스페셜 에디션은 진짜 얇아져서 바 타입 스마트폰처럼 쓰기도 너무 좋아졌어요. 두께가 10.6mm인데 이게 1.5mm 얇아진 건데 보기에도 얇지만 딱 들었을 때도 달라요. 아니 애초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